반대로 너 그렇게 싸우면은 이제 책 안 읽어줘. 너 양치 안 하면 간식도 내일부터 다 없앨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원래 아이가 좋아하던 보상을 없애는 것도 지금 조건을 거는 대화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아이는 왜 엄마 마음대로만 해? 왜 아빠 마음대로만 해? 왜 내 마음대로는 하나도 못하게 해?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영경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훈육할 때 자주 실수하는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내리사랑 교육연구소 카페에 올라온 육아 상담 글을 한번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곧 3돌 되는 여아입니다. 요즘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서 제가 잘 쓰게 된 방법이 조건을 걸게 된 것인데요. 아이가 영양제 싫다고 하면 엄마 안아줘 할 때 영양제 먹으면 안아줄게 라고 하거든요. 그럼 얼른 받아 먹고요. 고기 안 먹으려고 할 때 고기 먹으면 이따 책 2권 더 읽어줄게 하면 바로 받아 먹으니 제가 조건을 자꾸 걸게 되네요. 다 본인 위해서 그러는 건데 제가 애원하듯 조건을 거는 게 맞는 걸까요? 이러다 기브앤테이크를 당연시 여기는 아이로 자랄까봐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이 글을 보고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1대1 코칭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실제로 아이랑 나누는 대화들을 제가 이제 계속 접하게 됐는데요. 이게 공통적으로 자꾸 나타나는 실수라는 거죠. 조건을 거는 대화. 이게 실수라면 실수고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잘 통하니까요. 네가 이 A를 하면 내가 B를 줄게.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서로의 그 조건이 맞으면 어때요? 성사가 되는 거죠. 양치도 하는 거고 밥도 먹는 거고 간식을 준다고 하면 이게 되는 건데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오히려 어릴 때는요 쉬워요. 이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 놀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뭐 엄마가 지금 우리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안아주는 거 이런 거 원하잖아요. 엄마를 원하고 이 원하는 것들이 오히려 폭이 좁을 때는 조건을 걸어서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4살, 5살 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그때 원하는 것들은 더 많아지거든요. 지금은 그냥 스티커 한 장으로 만족하더라도 그때 가서는 뭐 운동화 사주세요, 옷 사주세요. 다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조건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안 해주면 서운해요. 제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코칭할 때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알죠. 이 외적 보상으로 계속 아이한테 조건을 거는 건 안 좋다는 걸 아니까 어쩔 때는 뭔가 조건을 걸고 어쩔 때는 왜 너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아빠가 엄마가 왜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아주 치사하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게 계속 습관이 되어 왔으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아이한테는 내가 이걸 했을 때 뭐가 오는 게 그럼 그때 가서 더 많은 이제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건을 걸게 되면 외적 보상이 따라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느낀다는 문제점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보상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그냥 양치 안 하고 자고 싶은데 엄마가 뭘 해준다 그래도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허용적인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웬만한 거를 아이한테 맞춰주기 때문에 사실 내가 그 대안을 선택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해주잖아요, 엄마는. 근데 왜 나한테 조건을 걸지? 안 해. 이제 이래버릴 수도 있고. 이 조건을 건다는 거는 외적 보상을 주는 것도 있지만 보상을 소거시키는 것도 조건을 거는 대화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너 지금 양치 안 하면 책 안 읽어줄 거야. 양치하면 책 읽어줄게. 뭐 동생한테 양보해주면 엄마가 다른 장난감 하나 더 사줄게. 이렇게 보상을 강조할 수도 있지만, 보상을 주는 걸 강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너 그렇게 싸우면은 이제 책 안 읽어줘. 너 양치 안 하면 간식도 내일부터 다 없앨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원래 아이가 좋아하던 보상을 없애는 것도 지금 조건을 거는 대화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아이는 부모님의 권위로 나의 행동을 통제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짜 좀 너무한다. 치사하다. 되게 독재자다. 이런 생각들 아이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5살, 6살만 넘어가도요. 그런 얘기들 아이가 해요. 왜 엄마 마음대로만 해? 왜 엄마만 해? 근데 사실은 엄마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권위적인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허용적인 부모님도 이런 식의 대화를 하게 되면 아이는 평상시에 이렇게 엄마가 많이 허용해 주는데 그 고마움을 모르고 그 순간에 굉장히 서운해서 왜 엄마 마음대로만 해?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대화법을 들어가자면 사실 할 것들이 많지만 오늘은 이 조건을 걸게 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현명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밥 먹어야 간식 줄 거야. 그쵸? 양치를 해야 책을 읽어줄 거야. 왜? 왜인 거예요? 나는 간식 먼저 먹고 밥 먹고 싶은데? 나는 책 읽고 양치도 안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 그 이유가 설명이 안 되면 부모님이 뭔가 나를 자꾸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통제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지금 양치 안 한다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이거 봐, 이거 봐. 깜깜해져서 그냥 바로 자야 되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양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선택권을 아이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 큰 선택은 항상 부모가. 양치를 해야 된다는 큰 틀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양치를 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아이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단순히 양치해야 책 읽어줄 거야. 양치 안 하면 책 못 읽어줘. 이게 아니라 지금 빨리 양치를 해야 네가 좋아하는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양치 안 하면 너 책 못 읽어. 이것보다는 지금 양치를 해야 시간이 많이 남아서 엄마가 3권, 4권 읽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더 먼저예요. 결국엔 똑같아요. 조건인데 이거 질문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택권을 주는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양치하고 나면 시간 많이 남아서 책 많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책 조금 읽고 싶어? 책 조금 읽고 싶어? 많이 읽고 싶어? 이런 식으로 엄마가 아빠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틀을 정해서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선택은 누가 해? 아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양치 안 하고 시간 끌다가 책 읽기 안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빨리 가서 씻고 책 읽기를 할 건지. 자, 정리하자면 어떻게?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걸더라도 아이에게 선택권을 준다. 제가 답변 드린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대화를 이렇게 바꾸어 보세요. 영양제 먹으면 안아줄게 대신 영양제 먹고 엄마가 우리 딸 튼튼해졌는지 안아서 확인해 봐야겠다. 자,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이유를, 그쵸? 영양제 먹고 엄마랑 안아서 얼마나 커졌는지 우리 볼까?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아이가 원하는 것을 이제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튼튼해져야 되니까 먹는 거라는 이유가 있는데 그 다음에 아이가 원하는 거. 그래서 확인해 봐야겠다, 엄마가 안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이 어머니가 또 뭐라고 했었냐면 고기 먹으면 책 읽어줄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기 먹으면 책 읽어줄게 대신 고기를 빨리 먹어야 책을 읽을 수 있어. 고기 먹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면 어떡해. 책 읽을 시간이 없네. 어떡하지? 엄마도 많이 읽어주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바꿔보라고 안내해드린 카페 글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자꾸 아이를 협박하게 되는 것 같다. 자꾸 조건을 걸어서 아이의 행동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제 쓰면서도 이게 언제까지 통할까 이렇게 많이 불안하시잖아요. 그쵸?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이후부터는 이유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이제 오늘 영상을 본 이후에 조건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3가지 원칙을 적용해 보시고 성공 사례 또는 실패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답글을 드릴 수도 있고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의견을 나눈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